자기 일이 알바가 되시면 안 돼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가 그게 내가 먹고 사는데 적어도 월 200 이상은 돼야지 우리가 직업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월 200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취미로 지금. 그래서 그걸 200 이상 올리는 것이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어떻게 올릴 거냐. 그래서 모든 직업은 저는 두 가지 직업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커리어를 쌓을 때도 첫 번째는 메인 커리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나에게 인컴이 주는 게 나의 메인 커리어예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됩니까?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 메인 커리어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메인 커리어를 계속 쌓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브 커리어를 정말 그거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돈을 안 줘도 나는 밤새서 그걸 하고 있을 수 있다. 저는 그걸 선택했어요. 제가 20살 때서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하면서 첫 번째 저는 글을 쓰는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할 수 있겠다. 글을 쓰는 거는. 제가 평생 동안 글을 쓰는 거는 갖고 가겠다. 두 번째 저는 뭘 갖고 가냐면 바로 누군가 앞에서 강의를 하거나 웅변을 하거나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못해가지고 군대 가서 웅변 대회에 나가서 웅변을 해가지고 노트를 받았어요. 제가 원래 INTP예요. 그러니까 INTP면 성격이 아주 내심한 사람이다 보니까 내성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쓴 글을 나중에 발표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내 직업이 없겠다.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지려면 내가 이 부분을 행복하게 살려면 이 부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코칭을 한다는 거는 저는 원래 완전 극티야, 극티.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계속 코칭을 배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관계도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 구직자가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지 않고 우리 때는 뭔가 되게 적극적으로 구직을 했는데 지금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미니라는 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이 미니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 많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중에 meaningful life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이제 우리는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요소가 더 중요했다면 점차 의미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나의 이제 어떤 정체성, 가치, 역량, 행동 그런 것들이 결국에 나중에 뭐로 연결되냐? 가치관이나 자기 역량이나 행동이 결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가치관도 흔들리게 되고 역량도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코칭을 할 때 혹시 이 사람에게 의미를 좀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정체성 그리고 가치, 역량, 행동으로 가야 된다. 근데 자꾸 현실적인 코칭만 하려고 하다 보면 너 갖고 있는 역량이 뭐냐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면 그 사람의 의미나 정체성이나 가치관은 오히려 놓치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가장 빨리 늘어날 일자리로 많이 얘기하는 게 AI가 요즘에 많이 나와서 챗GPT로 많이 썼잖아요. 이런 게 이제 다 일자리가 이제 늘어난다고 하고 특히 은행 텔러도 그렇고요. 우체국 직원 그리고 데이터 입력 담당자 이런 분들이 이 패턴이 있거나 그러면 실제 챗GPT로 하게 되면 그리고 뭐 로봇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 대치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저희 동네에서도 보면 롯데몰에 갈 때 옛날에는 코로나 전만 해도 다 주차 요원이 있으셨어요. 근데 요즘 가면 다 무인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코로나가 생기면서 사실은 접촉을 못하게 하니까 무인화가 된 게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무인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가 사라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일자리가 분명히 나오긴 해요. 왜 그러면 무인화를 그걸 하려면
뭐 거기다 전기도 돼야지, 뭐도 해야지. 그러면 또 다른 일자리가 나오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일자리가 계속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가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 사람들이 우리가 커리어 코칭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결국 자기의 커리어를 잘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커리어 코칭이 왜 중요한가, 보람이 많이 느끼는가 저도 봤더니 결과가 분명해요. 그 라이프 코칭이나 뭐 다른 코칭이나 보면 나중에 측정할 수 있는 결과를 얻는데 이 커리어 코칭은 그 사람이 나중에 취업을 준비했다면 취업을 준비해서 합격이 되면 자기도 합격됐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게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좋게 되고 또 이직을 했다면 이직의 목표가 확실하게 되고 자기가 어떤 직업으로 전환을 하고 싶었다, 커리어 트랜지션을 하고 싶었다. 근데 커리어 트랜지션이 됐다면 그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커리어 코칭이 상당히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우리 코치님들이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신 분들은 그래 다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뭐 이제 코칭을 배우다 보면 우리 긍정 심리학서부터 그리고 또 NLP서부터 뭐 여러 가지 배우다 보면 그래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말을 거기까지는 이렇게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스스로 먹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코칭적인 관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기부여라는 것도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나를 동기부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동기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동기부여할 줄 압니다. 근데 남은 자꾸 동기부여를 막 하려고 하고 자기는 안 해. 근데 솔선수범 안 하는데 누가 그걸 따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줄 아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동기부여의 시대가 온다는 건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그림. 이 그림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 우선 자핏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이 그 일,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자핏, 직무 적합성이라고 해요. 이건 1차 면접에서 많이 봅니다. 1차 면접에서. 2차, 3차로 올라가면서 그 사람이 컬처핏이라는 것은 조직 문화예요. 여기서 그냥 문화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 문화라고 하면 그냥 일반 문화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조직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에 그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가. 왜 그러냐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조직 막 흐트러 놓으면 그 조직이 또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그 사람도 내보내는데 또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컬처핏을 상당히 중요시 본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 모티베이션 핏입니다. 이 모티베이션 핏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동기부여를 하는데,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데 두 가지 동기부여를 해요. 우선 우리 회사의 진심이고 우리 회사의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인가. 왜냐면 회사 이름도 틀리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뭘 얘기하는데 회사에 대한 어떤 사정도 잘 몰라. 그럼 그만큼 취업 준비도가 떨어졌다고 보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우선 회사도 알아보고 회사 다니는 사람도 만나보고 되게 준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모티베이션 핏을 잘 끄집어내더라고요. 거기서의 모티베이션 핏 또 하나 다른 면은 바로 내가 이 직무에 진심인가? 이 직무에 정말 열의를 갖고 정말 이 직무에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요즘 찐이라고 하죠. 찐인 사람이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글을 처음 썼을 때 저희가 알거든요. 글 써서 돈이 안 되니까 다른 일을 해야 돼. 막 저때. 그래서 제가 아니 괜찮아. 글을 못 써도 강의로 돈 벌 수 있고 코칭으로 돈 벌 수 있으니까 글은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열심히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됐잖아요. 근데 글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안 됐지. 글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마케팅 수단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러니까 계속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왜 하는지 모르니까 자꾸 모티베이션 못 하는 거거든요. 나를 표현하는 거에 나는 즐거움이 있고, 나는 그래서 글을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은 화장하는 게 자기 표현을 하면 저는 글을 쓰는 게 저의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자, 요 세 가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처음 배우실 거예요. 아마 직접 동기와 간접 동기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직접 동기가 강하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 일 자체가 좋더라. 근데 일 자체도 좋고 정체성도까지 자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일을 잘하더라. 근데 이 신념이라는 것도 일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겨요. 신념이라는 빌리프라는 것도 내가 그런 걸 갖고 있지만 그게 어느 순간 깨져버리면 그것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 자체가 좋으면,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성격이 좋거나 이거보다 그 사람 자체가 좋아야 돼. 그래야지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직업이 마음에 들었다. 근데 직업 그만두면 그거 끝이고, 그 부모님들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부모님들 재산은 없어지면 끝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물론 그것도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뭐가 본질인가는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직접 동기가 좋은 건 즐거움이. 이 시간에 이 진짜 귀중한 이 주말 시간에 여기에 오신 건 즐거움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자, 이거를 이어령 선생님은 지호력이라고 해서 지호락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지호락. 내가 나를 발전시킬 때 첫 번째 알아야지 즐거워져요. 내가 알지 못하면요 즐거움도 없어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지가 바로 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호라는 것은 내가 좋아해야 돼. 근데 처음부터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알아가면서 내가 그 사람 이해하는 언더스탠이 돼야지 그때서부터 좋아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사람 밑에 서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오로로 봐야지 그때서부터 리젝트가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존경심이 생기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닮아가야 되겠다. 그때서부터 뭐가 됩니까? 내가 한 발씩 한 발씩 축적하기 시작하면 호가 점점점 락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때 기쁨이나 즐거움이 올라오면서 자기 직접 동기가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정말 그 공자도 얘기했어요. 공자도 진짜 좋아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목적이 있으셔야 돼. 왜 하는지 그게. 그리고 늘 잠재적으로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계속 준비하셔야 돼요. 이 잠재적인, 최근에 나왔던 책 중에 그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코치라면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을수록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간접 동기는요, 누가 정서적으로 압박을 해서 이거 안 하면 당신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해. 어디 알겠습니다. 너 얼마 못 가, 이거. 시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요즘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바로 조용한 퇴사라고 하죠. 조용한 퇴직이라고도 하고 퇴사라고도 하고. 그래서 조용한 퇴사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해. 잘리지 않을 정도로. 근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다고 해봐요. 그 회사는 결국에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간접 동기는 오래 가기가 어렵다. 경제적 압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압박이면 저 실험 받고 또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순수한 자기 즐거움이나 목적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오래 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타성에 젖어서도 남들이 뭐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하겠다, 이런 거는 간접 동기이기 때문에 오래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을 동기 부여할 때 그 사람 스스로 자기가 그것에 즐거움이 있는지, 이거를 직접 동기를 보고 우리가 코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PC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모든 적합성이나 적합도를 한 4가지 적합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적합도는. 첫 번째가 테크니컬한 픽. 테크니컬이라는 게 이게 자기가 테크해서 자기 기술적 적합도를 좀 갖게 되는 거죠. 요구 수준이나 자기의
그 자격과 이 특히 과잉 자격은 좀 조직 충성도에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면접관 교육할 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좀 오버 스펙을 좀 빼라고 그래요. 오히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금액에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하는데 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낫지 너무 좀 오버되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데 이제 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뽑을 때 오히려 오버 스펙을 뽑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이제 이 채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버 스펙을 막 뽑더라고요. 근데 오버 스펙 하는 사람은 좀 아무래도 자기가 다른 데 또 알아보면 또 다른 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자꾸 이직을 하다 보니 거기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술 적합도 볼 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험적 적합성을 봐야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이 실제 우리 회사하고 잘 맞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또 이제 동기부여 적합성 이 모티베이션 피스를 좀 볼 때는 해당 직무에 여기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해당 직무에 관심 있고 흥미를 있는 정도. 그 밑에 거세요. 직무 특성 및 근무 환경 등과 맞는 정도.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직무에 대한 거고요. 요거는 회사와의 그 조직 문화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조직 문화가 내 특성하고 내가 환경하고 내가 또 거리도 많이 중요해요. 내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모티베이션 피도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면접관들도 많이 물어봐요. 혹시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것도 출퇴근 시간도 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모티베이션 핏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지고요. 문화적 적합성, 조직 문화의 가치에 흥미를 느끼거나 일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좀 안 맞을 때 또 문제가 될 거예요.